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9일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었죠. 코스피는 시작과 동시에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가 바로 이렇게 패대기 치는 모습 오늘도 나와 주었는데 역시나 코스피도 마이너스 8.39%, 코스닥은 마이너스 11.71%라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무려 5.81%나 하락을 하면서 42,9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60개월 선하고 이제 이격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워낙 우량한 종목이고 펀더멘탈이 훼손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망을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보유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잠깐 60개월 선을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60개월 선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초조해하거나 다급해할 필요 없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는 일봉이 아닌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우상향을 했던 회사니까 믿고 기다리시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Fear and Greed Index라고 Fear가 두려움이고 Greed가 탐욕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걸로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분석한 하나의 도표예요. 이 도표를 봤을 때 지금 5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극도로 두려운 상태다. 이렇게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든 세계 증시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극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5점이었거든요. 55점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두렵지도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은 말 그대로 중립적인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50점이나 하락을 해서 극도로 두려운 상태 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IX 공포지수도 2월 중순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과도하게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해당 기업이 지금의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된 상태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과도하게 하락된 주가라 할지라도 너도 나도 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3차 세계대전 사태로 간주하고 있대요. 그리고 전시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해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지금 코로나 상황을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스, 메르스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스, 메르스의 그 이상의 수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도자들이 전시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가가 직면한 최대 도전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이동 제한 조치를 발동을 하면서 이를 어긴 시민들을 단속할 것이라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선전포고와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총기와 탱크를 생산했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GM, 중국 유저우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수출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대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전시 상황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증시가 폭락한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증시가 폭락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불확실성에 하락을 한단 말이죠. 즉 어떤 회사가 대형 수주를 따냈어요. 이 수주를 따냈다는 공시가 발표가 되자마자 주가는 오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기대감에 오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팩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오르려면 수주 발표 공시가 나고 이 수주 발표로 인해서 회사의 매출이 장부에 잡혔을 때 그래야지만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건데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대감에 오르고 불안감에 하락을 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증시 폭락은 경기 침체를 선반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이어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증시 폭락이 경기 침체로 이어져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 그랬던 것만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2000년도만 하더라도 버블닷컴이 불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0년도 초반에 버블닷컴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후 경기 둔화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발 금융위기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곧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미국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깊은 침체기로 빠졌다. 이쯤 되면 지금과 같은 증시 폭락은 머지않아 세계 경제가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흥하해온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거래를 했던 적이 있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했대요.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흥하해운은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업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물동량이 급감해서 버티기가 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흥하해운만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증시 폭락이 통상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환율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2.63%나 폭등을 했는데 지금 최고치가 1296원까지 올라갔었는데 13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10년치 가격을 봤을 때도 지금보다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외화 유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스와프가 뭐냐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대한민국의 외화 보유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외화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IMF를 통해서 자본을 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IMF를 통해서 제재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했던 것이 2008년에 통화스와프예요. 이 통화스와프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환 위험이라든지 이자율 위험이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외화 보유액이 외환 부족 시를 대비한 적금이라면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인 셈이다.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IMF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면 각종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국가 이미지가 훼손당할 수 있다. 반면에 통화스와프는 별다른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어서 금융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봤다. 당시 통화스와프 체결 직후 환율은 1427원에서 1250원으로 하루 만에 177원이 급락을 했대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스와프라는 것이 바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이자율, 환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IMF를 통해서 외화 자금을 지원받기보다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통제를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IMF에서 외화를 지원받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08년도 당시처럼 우리가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서 일정 부분의 외화를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환 위험이라든지 이자율 위험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2008년 당시에 하루 만에 1427원에서 1250원으로 달러가 이렇게 폭락을 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화 유출 조짐에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가야,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인데 월봉 차트예요. 일단 3월달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3월 한 달 동안 약 26.64%나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폭의 수치를 지난 08년 금융위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이 08년 금융위기 때 월봉 차트인데 가장 심하게 하락을 했던 2008년 10월달 이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고치만 놓고 봤을 때는 08년도가 현재는 지금보다는 더 폭이 크지만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08년도보다 지금 2020년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90% 이상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락폭이 거의 08년도와 맞먹을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즉 이 말은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앞서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매수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증권사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재미삼아 보내준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97년도에 발행된 기사예요. 개미군단 힘겨운 떠받치기, 언젠가 오르겠지, 막연한 기대 속 증권사 문턱 달아, 외국인 기관 투자자 매도 공세, 계속된 큰 피해 우려. 97년, 즉 23년 전에 IMF 당시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 기사를 여기 1997이 아니라 2020으로 한번 바꾼 다음에 이 대제목만 한번 보자고요. 지금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은 큰 피해가 우려되고. 하지만 이 기사를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저 때만 버텼으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기사를 2020년이 아닌 2040년에 발행을 해도 아마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즉 이렇게 큰 하락정에서는 절대 매도를 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매도를 할 타이밍이라고 하면 이미 진작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큰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 97년 이 IMF 당시를 떠올린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 보유를 하고 관망할 시점이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이 상황도 꽃이 피는 계절처럼 다시 좋아지는 시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셨다고 하면 과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2008년을 돌아보면 과거에도 2008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줬고 그 이상까지 시세를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같이 여러분들이 우량한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내일장에 삼성전자가 오를지 내릴지 이런 판단보다는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시장 경제를 지켜본 다음에 매수 시점을 잡아서 장기간 보유를 한다면 반드시 내가 매수했던 시점보다는 그 이상은 올 것이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삼성전자를 투자한 분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흥하해운이나 펀더멘털이 훼손된 회사나 이런 데 투자를 하셨다면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서 복구가 되더라도 그 종목들은 복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잖아요.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도 시가총액 1위예요. 이런 좋은 회사를 내가 이 시점에 들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